자, 저번 시간에 LDA 할 때 ROC 커브 얘기했는데 그때 좀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좀 다시 찍고 자고 다시 시켰습니다. ROC가 이제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지금 ROC 커브가 여기 있고 이제 여기에 트루 파지티브 레이도 있고 펄스 파지티브 레이도 있는데 이게 ROC 커브를 왜 쓰냐면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이제 얘는 ROC 커브는 왜 쓰냐면 얘는 바이너리 분류에 써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 에러의 종류가 중요할 때 그때 씁니다. 우리가 바이너리 케이스를 보면은 이거잖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결과고 우리가 예측 결과 이렇게 되면은 바이너리가 우리가 y는 0,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y는 1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관심 있는 뭐 사건?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번에 본 예로는 y는 1이라는 거는 이제 이놈이 파산했다는 거고 y는 0이라는 거는 파산을 안 했다. 뭐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그럼 실제가 0이고 실제가 1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실제가 0인데 예측을 0으로 했어. 그죠? 그리고 예측을 1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실제가 0인데 예측을 0으로 했어. 그러면은 제대로 예측을 한 거죠. 제대로 어떻게 했냐? 네거티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0이라는 건 네거티브고 1이라는 건 파지티브 예측한 거예요. 근데 이게 파지티브하게 예측을 했는데 아니네? 그럼 false positive로 가는 거죠. 얘는 뭐냐? 실제 1인데 0으로 예측을 했어. 그러면은 false네. false, 네거티브를 했는데 false로 예측을 한 거야. 근데 실제 1이야. 근데 예측도 1로 했어. 야, 그러면은 파지티브 했는데 true positive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에러의 종류가 몇 개요? 에러는 요놈도 에러고 요놈도 에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에러 레이트 계산하면은 이 FP나 FN이나 똑같아요. 그냥 의미가 똑같아.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바이너리 케이스에서 지금 에러의 종류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개념을 얘기할 거냐면은 true positive rate이랑 false positive rate이라는 이걸 정의하고 나서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true positive rate 하는 거는 실제로 true positive rate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일어났어.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경우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예측을 제대로 하는 경우. 이건 부지문이에요. 그러니까 true positive 분자에는 true positive가 들어가고 이제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실제로 일어난 경우인데 전부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false positive rate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은 네거티브인데 이제 그게 틀렸다는 거는 실제 일어났다는 거고 파지티브인데 이게 true라는 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예측이 맞았던 경우예요. 그러면 false positive라는 거에는 일단 내가 positive로 예측한 건데 그럼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럼 틀렸다는 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뭐냐? 네거티브고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고 예측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고 그게 실제로 받았을 거니까 true 네거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false positiv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좀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얘는 똑같은 에러고 얘도 똑같은 에러인데 얘는 기문가설이 참인데 그거를 기각해 버렸으니까 얘는 타입 1 에러예요. 얘는 기문가설이 false,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맞는데 기문가설을 채택해 버린 거니까 얘는 타입 2 에러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 트루 파시티브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트루 파시티브 레이는 1 빼기 타입 2 에러죠. 얘는 타입 1 에러죠. 근데 우리가 뭐라 했어? 이 결국에는 얘는 대립가설의 참인데 그거를 실제로 참으로 하는 거니까 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y는 1이라는 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y는 1일 때 실제로 y가 1일 때 y 1위로 제대로 예측할 확률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용어는 센시티비티라고 하고 이거는 또 다른 용어로는 파워라고 하죠. 파워라는 거는 대립가설의 참일 때 이거 진짜 비무가설 기각해서 대립가설의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그거니까 얘는 파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true positive rate이랑 false positive rate의 관계는 뭐랑 똑같냐면은 파워하고 타입 1 에러라고 똑같아요. 자, 이쯤에서 그걸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를 파워와 타입 1 에러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 x라는 이제 변수가 있고, 그리고 x란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x의 분포예요. 언제? h0에서의 x의 분포고, 얘는 뭐냐면은 h1에서의 x의 분포예요. 그래서 h0는 이 분포하고 x1 이런 분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지금은 보면은 그거는 단체 검정의 얘기죠. 왜냐면은 이제 대립가설 이 기울가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if x가 어떤 기각력 c이면 then reject h0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이게 가설 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뭘할까? 그래서 요게 C야. 요게 C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X가 이쪽에 들어가면은 요걸 채택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얘는 요놈이 우리가 타입 1 에러죠.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실제로는 이 x가 요놈 분포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x가 요놈에 들어갔던 이유로 이걸 기각해 버렸으니까 타입 1에러. 그러면 이쪽은 뭐냐면은 이쪽은 특별히 반대돼서 이쪽 영역은 뭐냐? 이거는 뭐냐? 타입 2 에러예요. 뭐냐면은 자 H1이 실제로 요 놈들이 여기에 있는 놈이 H1에서 분포해서 나온 거야. 근데 이쪽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 이유로 요거를 H0를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타입 2 에러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테스트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x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h0를 기각하고 이걸 받아들이니까 그쵸? 실제로 만약에 h1이 맞았다 했을 때 이 테스트를 이 기각력을 써보고 이 기각력을 쓰게 되면은 이게 내가 h1을 이 전체에서 그 뭐냐 요거만큼은 내가 h1을 못 받아들이지만 요거는 내가 h1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얘는 파워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C 값이 여기에서 요로 이렇게 이동한다 칩시다. 이렇게 이동한다 칩시다. 그럼 뭐냐면 C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타입 1 에러는 줄겠죠. 그쵸? 그 다음에 파워도 줄겠죠. 그럼 그 반대로 C가 이쪽으로 갔다 오서 봅시다.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C가 기각력을 우리가 낮춰버리면은 타입 1 에러도 늘겠죠. 하지만 파워도 늘겠죠. 이건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뭐야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랑 비슷하게 봤냐면은 뭐랑 똑같이 봤냐면은 얘는 우리가 false positive rate라고 봤고 얘는 true positive rate라고 봤죠. 그러니까 기각력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온다는 거는 좀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H0를 기각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H1을 채택하는 건 우리가 파시티브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시티브로 보는 바기가 되게 많아지지만 그러니까 파시티브로 보는 이제 경우가 많아지니까 타입 1 에러 그러니까 요 놈도 이렇게 늘 거고 그 다음에 파워도 요 놈만큼 이렇게 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시티브가 일단 늘긴 느는데 트루도 늘고 실제로 이제 제대로 파시티브 내리는 것도 늘고 잘못 파시티브 내리는 것도 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이 베이직 클래시파이어에서 C의 의미는 뭔가, 즉 C이면이기보다는 베이직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잖아. py는 1 바 x 0가 이게 우리가 0.5보다 크면은 y0를 1로 넣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것이 의미가 뭔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스레시홀드인데, 요거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C라는 게 C가 어떻게 될까? 다음 감소하게 되면 C가 어디로 갈까? 그게 지금 궁금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비디오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내용이 아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봐드리면 되게 쉬운데 설명하려면은 좀 되게 좀 할 게 많아요. 자, py는 1 바 x의 제곱라는 거는 베이지 룰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베이지 룰 적용. 베이지 룰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은 제가 비디오로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그거야. 봐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가정해 봅시다. 편의상. 근데 이걸 왜 가정하냐면은 그냥 지금부터 이제 높이에 대해서, 분포의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가정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명확해져요. 근데 이걸 가정하지 않아도 결론에는 차이가 없어. 어쨌든 이 스레졸드를 움직이는 거는 이제 트루 파시티브랑 펄스 파시티브의 이제 똑같이 증가하고는 감소하게 될 건데, 그게 레이트가 얼마나 바뀌냐 그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가정을 안 해도 그 결론은 바뀌지 않는데, 이건 지금 편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딱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같다면은 요거 이렇게 작분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뭐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자, 주어진 x0에서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봅시다. 대립 가설의 높이, 이렇게 해볼 거예요. 즉 y는 1의 높이, 얘는 y는 0의 높이.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서 보면은 좀 많이 새로 그려보면은, 자, 이게 x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그려봤을 때, 자, 이게 h0고 h0라는 거는 여기 분포고 요게 h1인데 이거는 요것도 이 분포죠.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x0라고 있을 때 요거는 뭐야? 요거는 요 식을 요 값을 요거에 대입하는 값이니까 얘는 이거의 넓이죠. 이거의 높이죠. 얘는 뭐냐면 요거의 높이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 py1이랑 py0라는 이 값이 되게 같았기만 하면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베이직 클래시파이어는 결국 높이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어떤 높이? 이게 y가 주어졌을 때 x의 높이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언제 뭘 쓰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게 베이직 클래시파이어에서 y바 이게 뭐냐, 0.5보다 크다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이 식을 보면은 p x0 바 y는 1, 이게
요것보다 더 높다는 거잖아. 그쵸? 왜냐면은 이게 2로 쳤을 때, 그쵸? 요거를 2분의 1 보면은, 그치? 이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얘 두 개를 합한 것보다 요거의 비율이 더 높다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똑같하게 되면은 이 길이랑 이랑 똑같은 거고, 요거보다 이게 크게 되면은 요게 비율 높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뭐야 이거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베이전 디시전 바운더리는 정의가 뭐냐면은 이게 0.5가 되는 이게 0.5가 되는 x의 값이잖아요. 이 0.5가 되는 거는 어디가 되겠냐면은 결국에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계치에서 이 베이전 디시전 바운더리는 여기가 되는 거고, 이 베이전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거는 결국 가설 검정의 맥락에서는 기각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게 바로 타입 1 에러, 즉 false positive 그 에러인 거고, 이쪽이 바로 뭐냐면은 true positive 그 영역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 영역이. 그러면 만약에 이 0.5가 아니라 0.5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 봅시다. 0.5가 아니라 음, 이게 만약에 0.5가 아니라 0.5 한 0.4로 쳐봅시다. 0.4로 쳐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0.4라고 하는 거는 x0 이게 0.4만 돼도 내가 이게 0.4보다 높아도 y는 1로 그러니까 기울가설을 기각해버리고 h1을 채택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낮춰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높이가 조금 더 낮아도 얘를 그 y를 1로 분류하게 되겠죠. 그러면 베이지안 디시전 바운드리가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이쪽으로 조금 더 옮겨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베이지안 디시전 바운드리가 옮겨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스레졸드가 낮아져. 그러면은 베이지안 디시전 바운드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 그렇게 되면은 뭐냐? true positive rate나 false positive rate는 더 높아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스레졸드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더 높아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에서 1이고 이게 true positive rate이고 이게 false positive rate이라고 할 때 결국에는 이게 올라가면 이게 스레졸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얘네들은 높아지니까 그쵸? 그러면 요게 증가하는 방향이랑 요게 증가하는 방향은 스레졸드가 낮아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얘는 스레졸드가 낮아지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려질 거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그냥 개형이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왜 그건가? 왜 이렇게 길어지냐? 그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쪽에 있으면은 그거는 이게 왜 이렇게 길어졌냐? 굵어졌냐?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쪽에 있으면은 뭐냐면은 아예 파시티브 레이트가 제로야. 파시티브 레이트가 제로라는 거는 내가 스레졸드를 엄청나게 높게 잡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게 잡은 거. 이쪽에 있는 경우에는 파시티브 레이트가 트루 더 퍼스트가 1이야. 그러면은 내가 스레졸드를 되게 낮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레졸드 되게 낮게 잡았으니까 베이전 디시전 바운더리가 스레졸드를 되게 이제 낮게 잡았으니까 베이전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제 굉장히 또 왼쪽으로 간 거고 요거는 스레졸드를 되게 높게 잡았으니까 베이전 디시전 바운더리가 굉장히 오른쪽으로 간 거고 그쵸? 이게 스레졸드는 아니에요. 그쵸? 하여튼 그런데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요거서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뭐가 먼저 더 줄어들냐면은, 자, 스레숄드를 낮추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는 트루 파시티브, 이쪽이 이제 트루 파시티브고, 이쪽이 펄스 파시티브 있겠지만은, 그쵸? 이쪽이, 이렇게 쓰이시면은, 요렇게 있어가지고, 요 놈이 이제, 펄스 파시티브고, 요게 트루 파시티브이겠지만은,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면서, 트루 파시티브도 늘고 펄스 파시티브도 되게 늘겠지만은 트루 파시티브가 더 많이 늘잖아요. 그쵸? 펄스 파시티브가 느는 것보다 트루 파시티브가 더 많이 내니까 이렇게 굵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다가 이쪽에 가게 되면은 이게 트루 파시티브가 느는 것보다 펄스 파시티브가 더 많이 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서는 트루 파시티브가 느는 것보다 트루 파시티브 이만큼밖에 안 늘지만 펄스 파시티브는 더 많이 늘게 되잖아. 이렇게 펄스 파시티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갖다 했을 때 트루 파시티브가 내는 영역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펄스 파시티브가 더 많이 되니까 요즘에 스레숄드가 너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ROC 커브고 ROC 커브가 이렇게 굴곡이 뜨는 이유는 스레숄드가 이제 점점 되게 낮아지게 되면서 스레숄드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스레숄드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트루 파시티브 레이트가 더 많이 늘다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펄스 파시티브 레이트가 더 많이 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적정 이제 스레숄드는 뭐 요 어딘가 있겠죠. 적정 스레숄드는.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게 ROC 커브인데 만약에 이게 커브가 조금 더 졌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커브가 조금 더 졌어요. 이렇게 커브가 조금 더 졌다는 거는 이 커브가 좀 더 졌다는 거는 이때 커브가 조금 더 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스레숄드가 이게 올라가면서 이 단위당 펄스 파시티브가 드는 이 단위당 뭐가 되냐면은 트루 파시티브가 펄스 파시티브가 늘어나는 단위당 트루 파시티브 레이트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스레숄드를 낮춘다는 거는 좀 더 인자해져가지고 좀 더 파시티브를 많이 내는 건데 파시티브 많이 내면은 트루 파시티브 나뉠 수 있고 펄스 파시티브 나뉠 수 있고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좋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게 되는 것보다 트루 파시티브 내는 게 더 많이 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커브가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굴곡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랑 요거로 좀 비교한 척도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 비교한 척도가 바로 에리어 언더 커브예요. 에리어 언더 커브. 이 아래의 넓이를 우리가 구한 게, 이 아래의 넓이를 구한 게 바로 에리어 언더 더 커브예요. 그래서 에리어 언더 더 커브는 뭐예요? 이 모든 스레숄드에 거쳐서 있던 클래시파이어의 성능,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에리어 언더 더 커브는 모든 스레숄드에 걸쳐서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에리어 언더 더 커브가 이제 내려가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고 봤을 때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게 에리어 언더 더 커브인데 만약에 에리어 언더 커브가 요거다. 이게 FPR이고 이게 DPR인데 이건 뭐냐면은 자, 스레숄드가 낮아지면서 파시티브를 많이 내게 되는데 파시티브를 많이 내면은 트루 파시티브가 늘어나는 거랑 폴스 파시티브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냐? 이거는 x가 있는데 이제 h0에서의 x 분포가 이렇게 있고 y는 0에서 f 분포가 있고 이 분포가 뭐랑 똑같냐면은 y는 1일 때의 x 분포랑 똑같아. 그렇게 되면은 트레이숄드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록 요게 그냥 뭐 타입 1 에러나 파워나 똑같아 버리니까 똑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어쨌든
그냥 클래시파이어보다는 이렇게 x가 클래시파이어라기보다는 그냥 x가 아예 뭐냐 y의 분류에 도움이 안 됨. 뭐 이런 경우겠죠. 그럼 이제 반대말로 그러면 이제 만약에 x가 y의 분류에 도움이 많이 되면 당연히 에리어 언더커브도 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ROC였는데 저도 이거를 조금 개념도 생소하고 요거를 좀 많이 다뤄본 적이 없어서 설명하면서 좀 많이 헤맨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뭐 요 그래프 개형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아는 바대로 적어서 써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